자, 1968년의 사회,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미술교육,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1968년 사회운동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미술사 할 때도 68혁명 또는 68운동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공부하다 보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이거거든. 68혁명, 68운동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SI를 할 때 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또 걸리네요. 해야 되겠어. 자, 1968년 사회운동. 그래서 68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어떤 특정 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야. 일단 미국에서도 이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이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도, 동부유럽도 일부 지역에서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기상 뭐 몇 달 차이 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정말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시대에 뭔가 사건이나 이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런 뭔가 혁명이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 등장 배경을 첫 번째 살펴보면, 자,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 나요? 느껴요? 확실히? 네.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이 원인의 첫 번째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이때 당시에 세력을 한번 살펴보면 구세대가 있고요. 신세대가 있었어요. 구세대는 1차, 2차 세계대전 경험자야. 경험자로서 대충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1910년부터 1915년 정도 출생한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1910년에 태어나면 1차 대전을 못 가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뭐냐면 거의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4분의 1 정도는 이 전쟁 때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 또는 그 중에 나머지 이제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부모님이 부상당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4분의 1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겪는, 그리고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는 해피한 사회야 아니면 우울한 사회야? 우울한 사회야. 그리고 여기서 엎친 격으로 1929년에 뭐가 일어나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제 10년에 일어난 애들은 이제 20대잖아. 그래서 뭔가 꽃을 피워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또 뭐야? 경제 대공황이네. 실업자가 지금 늘어나네.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완전 거의 극우울 모드의 세대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울 모드를 극복하고 1968년에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소위 말해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자들로 이 시대에는 권위주의자로서 탈바꿈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과 관련되는,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반면 신세대는 어땠느냐? 얘네들은 전쟁이라는 거를 잘 몰라. 전쟁을 몰라. 옛날에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충 1940년대부터 1945년대 요 정도 출생한 사람. 자, 그래서 뭐 물론 여기 끝에는 뭐가 걸려? 이제 2차 대전이 걸리기는 하지만 깐난애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소위 말해 배고픈 시절, 대공황 시절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쟁이 끝나면 베이비붐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제 해피하고 평화롭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도 되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약간은 좀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인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세대의 정치라든지 또는 경제 또는 제도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봤을 때 너무 나이가 빠졌고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비판하는 방법이 우리 옛날에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거리 행진하고 시위하고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68년도에 되게 대단하죠. 어쨌건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미국, 독일, 그다음에 전 서유럽들 그리고 동부유럽 이런 데서 다 같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장 배경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우리 쪽으로, 우리 미술과 우리 교육으로 가지고 온다면 이거를 또 어떻게 반문화 그리고 반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프랑스를 언급을 먼저 하는 이유는 68혁명이 프랑스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자, 프랑스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 당시에 정부가 샤를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샤를 드골 정부의 독재 정치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대통령을 해먹어요. 그러면 뭐든지 썩은 물은 고이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하니까 어때? 이제 독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와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기 드보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 그래서 그 비판의 중심에 사실은 SI의 기 드보르가 있었고, 이 사람이
행동하라 이러면서 68 혁명의 촉진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프랑스 혁명이 68 혁명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기드보르의 SI 그룹도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기는 해요. 어쨌건 이 사람이 영향을 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대학 환경을 개선해라.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아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대학에 가보니까 애들은 되게 많은데 대학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그 이전에 막 전쟁 세대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소규모, 뭐 규모가 작거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좀 형편이 없어도 사람들이 크게 반감을 안 가졌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대학이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걸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독일은 간단하게 해보면 독일은 나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해요. 기성세대 너네들이 결국에는 이 나치,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홀로코스트 있죠? 홀로코스트, 제가 안젤른 키퍼 할 때 알레고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젤른 키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치,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어요? 나치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뭐가 없어요? 역사적인 반성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성세대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느냐 이러면서 독일에서 반감을 샀고 신세대들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 베트남 전쟁에 반대. 그러면 생뚱맞죠. 갑자기 베트남이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베트남은 여러분 우리처럼 북 베트남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 남 베트남이 있었어. 북 베트남은 민주 진영이었고요. 남 베트남은 공산 진영이었어. 그랬는데 미국이 당연히 누굴 도와줘야 돼? 북 베트남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참전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얘네들도 뭐였냐. 징병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징병제잖아.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데려가잖아요. 꼭 가야 돼. 의무야, 의무. 이런 식으로 징병제다 보니까 미국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내가 왜 여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참전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 68 혁명을 촉발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요.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1955년에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어. 그래서 힘든지 아무튼 앞자리에 좀 앉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습지만 이 미국에서는 버스가 있잖아. 그러면 앞좌석은 백인, 저기 뒷좌석은 흑인 이런 식으로 버스 자리에 좌석까지도 구분해서 그만큼 이제 인종 차별을 했었던 그런 시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흑인 여성이 앞자리에 앉았더니 처음에 백인 남자가 와서 야 다리 비켜. 그랬는데 이 여자도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비킨다고 그러다가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 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고 이때 당시에 마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 노벨 평화상도 받거든요.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냥 이제 생각해봐. 흑인이겠지 당연히. 흑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버스 타기 금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 좀 웃기지 않아요? 참, 버스를 이렇게 타는 걸 금지를 하냐. 근데 이때 당시에 흑인이 백인 미국 사회에 되게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생각이 있거나 참을 수 있는 흑인 분들은 다 진짜 버스를 안 타고 막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딱 1년 만에 손 들었어. 그래 알았어. 자리 폐지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평화를 찾았고요. 또 그러다가 마틴 루터킹이 하나 더 얘기해주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흑인은 그게 없었어. 참정권이 없었어. 그러니까 투표를 못해. 대통령을 못 찍어. 근데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잖아. 흑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루터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참정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운동. 그래서 흑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68 혁명의 기폭제가 됩니다. 근데 아쉽지만 이분은 68년도에 죽어요. 그것도 세상에 37살의 나이. 왜 죽을까? 왜 죽을까요? 누가 아나? 자, 이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이분이 되게 잘 나가기도 하고 흑인들의 그런 부당함 이렇게 피해받는 그런 상황들을 잘 어필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흑인들 백인들 중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총을 쏴서 죽였어요. 너무 슬프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건 이런 사회의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봐봐 이거 홀로코스트 안젤런 키퍼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보르가 세상에 아니 왜 얘가 왜 여기 웬일이니 이랬더니 결국에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 사회적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시험 문제가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겠지. 그지? 그런데 이때까지 출제를 안 했던 범위에서도 출제를 하는 거. 그게 또 진화잖아. 하나의 진화잖아. 그런데 출제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게 어디지? 이러면서 좀 찾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 참여 예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시험에 내잖아요. 우리 SI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SI가 나오면 더 이상 그냥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겠어?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텍스트를 주고 기드보르에 대한 그 뭐 스펙터클 사회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놀라지 마세요. 거기 제가 다 써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